361번 가도 될까요? 갑니다.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그 알파가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기 위한 m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그놈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얘도 fx라고 두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x축이 있어. 기준이 되는 값들을 적어. 마이너스 2 빠빠빠 또 1 빠빠빠 2 빠빠빠 여기까지 되지? 자, 이 그래프는 축이 결정되어 있나요? 결정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축이 미결정이지? 축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 축을 정해놓고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알파는 요놈 사이에, 베타는 요놈 사이에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조건은 만족하게 그래프를 그린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조사하라고? 함수값을 조사하라고 해요. 그치? 함수값. 그럼 함수값 뭐를 조사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2의 함수값 조사해야 되고 1의 함수값도 조사해야 되는 거고 2의 함수값도 조사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첫 번째 빠빠빠 f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하고 f1은 0보다 작아야 하며 f2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지. 넌 이해가니?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은 양수, 1의 함수값은 음수, 2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면 요 사이를 탁 지나가게 되잖아. 이해되죠? 오케이? 찬이 이해돼? 소리 돼? 유찬이 오케이? 이제 조금 그래블리 좀 축이 오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두 개밖에 안 풀어갖고 그치? 더욱더 어려웠던 거 지금 숙제를 할 때 일단 풀어갖고 와 선생님 질문을 많이 받아준다고 했잖아. 축을 조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축은 무방한 거야. 어차피 축이 여기 사이를 벗어나지 못해. 축이 여기 있으면 이런 그래프 못 그리잖아. 축이 여기 있으면 이런 그래프 안 나오지 애초에. 맞아 안 맞아? 축은 어차피 이 안에서 놀고 있을 건데 얘를 만족하면 어차피 우리는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판별식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이미 또 음수값이 나왔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지? 아래로 블록인데 음수인 함수값이 나왔다는 건 이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D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세 개를 구해서 엔드 때리면 답이야. 이해하셨죠? 하영 오케이? 예상이 돼? 자, 갑니다. 계산하러 가자. F-2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4 빼기 2m 빼기 1이 뭐? 0보다 커. 2m이 3보다 작다가 되네, 그치? m은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걸 하나 찾아지고 두 번째 F1 아야 갑자기 손이 힘줄 거야. F1은 1 대입하면 1 더하기 m 빼기 1은 0보다 작아야 되지? m은 0보다 작다가 만들어지네. 세 번째 F2 2 대입하면 4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m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되겠지? 여기까지인데 수익선을 찍어볼게. (2분의 3보다) 작아요. 0보다는 또 작아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1층, 2층, 3층 모두 있는 게 답이라 했잖아. 이놈이 답이 되야겠지. 이해가죠? 자, 쌤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가 답이 되야겠네. 차근차근 푸면 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질문 더 있나요? 예성이 혹시 질문 더 있어?
없어? 다시 풀어볼까요, 누가? 자, 최대치로 나갈 건데 미리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 새로운 단원 나가기 전에. 자, 갑시다. 계속 최대치수로 가겠습니다. 1차 함수 마지막 파트 최대치수 아주 중요한 단원이야.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고, 자주가 아니라 무조건 나오는 거지. 자, 가봅시다. 한번 딱 이해를 하면 솔직히 최대치수가 오히려 제일 쉬운 단원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어려워하니까 더 어렵게 느끼게 자,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특별한 말이 없어요, 얘들아.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A가 0보다 큰 경우야. 즉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거고, A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래로 블록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아래로 블록이면 최대를 가져요, 최소를 가져요, 여러분? 최소를 가지겠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축이 X인 걸 P라고 본다면 요 점의 좌표가 P, Q라고 해보자. 즉 Q가 FP겠지, 여러분? X가 P일 때 Y 값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값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값이 바로 뭐 FP를 가지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4가 있대. 이동하는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고 Y좌표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고 무슨 말인지 가지? 꼭지점의 X좌표 X값을 대입했을 때지. 이해 가요, 여러분? 납득 가요, 안 가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누가 봐도 요노마가 답인데, 만약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될까?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기준으로는 뭐 최대 최소가 빠지긴 했지만 중3 때 요즘은 얘를 꼭지점이 나오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학생들이 푼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꼭지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지? 축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축만 알면 되는 거야. 왜? 축의 X값, 축을 만족한 X값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게 FP가 최소값입니다. 얘가 누가 봐도 최소값, 축은 얼마야 여기? 누가 봐도 여러분 2인 걸 확인할 수 있나? X제곱 빼기 4X잖아. 그럼 축은 X인 걸 2인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보이는 거야. X의 값에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F2가 최소값이다. 그래서 표준을 바꾸지 않고 그냥 2 바로 대입해서 4 마이너스 8 플러스 5에서 1이 최소값임을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면 그래프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있을 거고 X는 P. 이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될 거고 여기서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최대값은 여전히 P가 된다. 즉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는 거야. 이때는 1, 2번은 뭐냐? X의 값이 실수 전체를 모두 가질 때 X가 뭐가 다 될 수 있다.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라는 가정하에 제한된 범위가 아닌 X가 모든 실수일 때 얘도 X가 모든 실수 X가 모든 실수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진다. 최고참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을 가지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을 가진다의 기본인 거지. 이해가셨나요? 이런 것처럼 예제를 만들어 보면 y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대 이 시기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나오거나 뭐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오면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건가? 숫자 지저분하네. 간단한 개념만 잡고 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 안의 값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축은 누가 봐도 x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축이 맞습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얘들아. x가 2일 때 꼭지점의 좌표가 결정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최대값은 얼마? f 2에서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민영이 돼? 그럼 x가 2를 대입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2 대입하면 16 이렇게 되겠지? 8 빼기 9는 얼마? 마이너스 1의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풀 수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x의 범위가 제한적일 때 x의 범위가 제한적일 최대 최소야. 이 형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죠,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일 때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꼭지점을 찾지 말고요. 축만 찾으면 돼. 축. 무조건 축이 중요해. 축이 얼마야, 여러분들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 대칭 축은. 오케이? 그럼 x축 하나 그려. 대충 그려 그냥. 서술형이라면 대충 그리면 안 돼. 서술형이라면 꼭지점 찾아 완벽하게 그려줘야 감점이 없을 거고,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다. 최대 최소의 위치만 확인하자는 게 목적인 거야, 선생님은 지금. 축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야.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구나. 미안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 이렇게. 오케이? 정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며. 정역이라는 표현을 모르지.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거고, 여러분. 1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축이 마이너스 2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x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x가 되는 거고, 그럼 정해진 범위에서 fx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요 노란색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노란색. 이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이해됐어? x가 얘밖에 될 수 없다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에는 x값이 없으니까 함수값이 나올 수 없는 거라고. 1보다 큰 쪽에는 함수값이 나올 수 없는 거야. 노란색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이걸 제한된 범위에서의 그래프라고. 이해 갑니까, 여러분? 사랑이 돼? 졸려? 싸다고 한번 때려줄까? 죽겠어? 아파? 몸이 안 좋아? 뭐 때려서 그렇잖아. 좀만 참아. 힘내.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누가 봐도?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질까? 최대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는 가? 최대값은 얼마? f 1에서 가지게 되는 거지? 최소값은 x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가진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인데, 자, 그러면 x에다 1 넣어보자. 1 넣으면 얼마? 0이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9가 되면 확인할 수 있나? 이해돼?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데 축을 조사하면 된다. 이까지 축을 조사해서 x의 범위를 체크해 놓고 그래프를 그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최대 최소가 보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하나만 더 해볼게. 이쪽이 잘 안 되니까 연습이 충분히. 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일 때 f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가 있대.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뭐 축을 찾아야 된다. 축을 찾기 위해 뭐로 묶어낼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미안해. 자꾸 또 계산을 자꾸 잘못해. x제곱 따위 6x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럼 x제곱 플러스 3x의 축은 얼마? x가 마이너스 3일 때 대칭축을 만들지? 윤영아 여기 봐야지. 자 그래프를 대충 그려. 그냥 x축에 대하여 위로 볼록인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라고. 대충 이렇게. 대칭축이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지. 이해가니?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잖아요. 마이너스 1에 점 찍고 4 찍어서 그래프는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빨간색이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저 범위에서. 이해되셨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 f-1에서 가지고 최소값은 f4에서 가지면 확인할 수 있겠지? 빼기 1 대입해서 계산하고 4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가죠?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이 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요게 돼야 뭐 치환하는 모양, 지랄 연변 같은 모양, 이런 모양들을 하러 갈 수가 있어. 정리하시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야. 정리 다 된 사람은 362번, 그 다음 366번 빨리 스스로 풀자. 정리해봐. 정리 다 된 사람은 362번과 366번을 빨리 스스로 해보는 거야. 지금 빨리. 형 이해됐어? 이 최대 최소 안 되면 고등학교 수학은 포기해라. 알겠죠? 이걸 못 가면 뒤에 아무것도 못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수학에서 최대 최소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닌가? 맞아, 안 맞아? 최대값, 최소값은.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다. 함수를 배울 때마다 최대 최소는 등장할 텐데, 저 최대 최소를 풀지 못한다면 그 뒤에 어떤 최대 최소도 못 구해요, 여러분들은. 하연이하고 사랑이 그 주말에 영어 시간 그냥 마음대로 잡어. 상관없다. 알겠지? 응.
362번하고 366번을 풀란 얘기야 지금. 다른 걸로 풀고 있어. 62번하고 66번만. X가 모든 실수일 때는 잘 풀 거고 제한된 범위에서 연습이 좀 돼야 돼. 알겠죠? 이게 돼야 치환한 최대 최소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야. 1, 2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할 것 같다. 민영아, 축 잡고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그리고 X의 범위 표시 이것만 하면 돼. 그치? 편안하죠?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 안 그려 푸는 놈도 구나. 잘했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자체를 안 그리고 푸는 건 안 돼. 습관 자체를 그래프를 그려서 풉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자, 366번 봐봐. 그래, 다시 해보자. 1번부터. 362는 안 해도 되지? 60은 잘 될 거고, 66, 7은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야.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책의 풀이처럼 표준형으로 완벽하게 바꿔서 풀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할 수 있겠지. 표준형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는 객관식에서 빠르게 풀어나가는 전략. 축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축이 x는 2잖아. 그쵸? 아래로 블록이라는 걸 알았잖아. 축을 먼저 찍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을 대충 그려. 그리고 0에서 3이라며 0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3은 가까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축으로부터 왼쪽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오른쪽이 더 멀리 떨어져 있냐만 판단하면 최대 최소의 위치는 그냥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그냥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0의 함수값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고 2의 함수값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납득까지 무슨 말인지? 3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중간 애매하게 위치돼 있잖아요. 그치? 우린 어차피 최대 최소만 알면 그 y값의 범위도 나오는 거잖아. 최소 이상 최대 이하니까. 졸지 마! 졸지 말고. 자, 그럼 최대값은 f 0에서 가지게 될 거고 0을 대입하면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최소값은 2에서 가짐을 확인할 수 있잖아. 표준형 바꾸지 않아도 어차피 2 대입하면 그게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오겠지 뭐. 맞아 안 맞아? 그러면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양산.
이해되니 여러분?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완벽하게 그리라가 아니라 이 정도는 그려야지 축 갖고 알겠죠? 개형을 나타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인데 x가 2 이상 4 이하다. 맞습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축을 알고 싶어요. 축이 누가 봐도 x는 이퀄 1이죠 이거. 부호가 반대잖아.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면. 이건 바로 암산이니? 졸려. 애들이 다들 표정이 세상이 졸려요. 이런 표정으로. 너무 졸려? 완전 졸려 지금? 어떡하냐. 자, x는 1에서 축을 가지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쌤이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 쌤이 30살 때, 30살 때 그때 선생님이 와이프 차가 소울이라는 차야. 소울 차 알아? 소울?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울? 박스카 몰라? 여자들이 많이 타는 차야. 와이프는 그때 서울에서 전철 타고 직장 다닐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소울로 어디 출퇴근을 하고 그럴 때 분담을 된다. 네. 오늘 어디 가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저 거기 들어왔어요. 4시까지 오늘. 한번 지금 이따가 애들 모집할 때 한번 이런 거 좀. 그러면 제가 하를 나가고 있으면 아마 진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하를 내일부터 하는 내일 아닌가? 올 수만 있는데 자기가 엄마가 테스트하지 말고 그냥 정규만 들어갔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쉬는 시간 다 지금 통화해볼게요. 근데 아주 좋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잠 깨우려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식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31살인가 30살 때 그때였을 거야. 그래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밤 10시 반, 11시 넘어서 끝나서 그때 학원 원장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선생님 차를 타고 학원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그 분당 정자역 쪽에 차를 세워놓고 밥을 먹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차를 탔어. 차를 탁 타서 이제 출발을 했지 선생님이. 차를 어디로 가져갈 거였냐면 그 원장님 오피스텔로 잠깐 들어가서 원장님 집에 가갖고 오피스텔에서 잠깐 뭐 차 마시고 하려고 바로 옆이 오피스텔 바로 옆이니까 출발을 딱 하고 이제 오피스텔 가려고 딱 출발해서 한 100m를 갔나? 한딱 가는데 뭐지? 뒤에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야.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선생님 우측에 원장님이 앉았고 선생님이 공전하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길래 원장님 무슨 소리 안 나요? 원장님 무슨 소리가 나네? 뒤를 딱 봤는데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다음 소리를 막 지르지. 으악! 소리를 지르고 막 원장님이 이 차를 팍 브레이크를 잡고 세웠어. 딱 세우고 일단은 그 사람이 막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그 원장님 아유 선생님 빨리 우측으로 붙여봐. 그 차를 우측에 붙였어. 붙여서 딱 브레이크 밟고 당신 뭐야? 그랬더니 내 또 반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뭐야? 그랬더니 막 행성수설해. 계속 이거 어디지? 이거 어디지? 계속 그래. 일단 내렸어. 막 차를 내려서 원장님 나랑 내려갖고 뒷문을 열고 거의 선생님 멱살을 잡듯이 끌어냈어 이 사람을. 당신 막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반말로 막.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지금 너무 놀랐기 때문에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라고 막 소리치고 하니까 원장님이 이제 말리고 이 사람은 막 갑자기 이제 잠에 깼는지 막 이 사람도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막 그래. 여기 어디야? 내가 여기 있어 막 이러고. 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자기 차인 줄 알고 탔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 차문을 안 잠궜을 리가 없다는 거지. 습관적으로 사람이 그 당시에도 이게 리모컨 키가 있으니까 차가
내가 문을 닫을 때 안 잠글지라도, 그지? 보통 키로 안 잠글잖아요. 나 키, 그때도 그 당시에도 십몇 년 전이지만 어쨌든 저거였단 말이야. 리모컨 키였단 말이야. 걸어가면서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누르거든. 안 누를 수가 없어. 그게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데, 자기 몸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띡, 잠그다 띠릭 확인하고 가는 습관이 있겠지. 정말 안 잠궜다고 하더라도